승객 여러분, GTAA 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통신사들과 만들 AI 세상으로 향합니다. ستصبح شركة اتصالات شركة ذكاء اصطناعي؟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AI 개인 비조 나오면 일 맡기고 기대하시기 휴가 가야겠다. SK텔레콤은 세계적인 통신사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강국으로 키웁니다. 감사합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승객 여러분, GTAA 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통신사들과 만들 AI 세상으로 향합니다. ستصبح شركة اتصالات شركة ذكاء اصطناعي؟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AI 개인 비조 나오면 일 맡기고 기대하시기 휴가 가야겠다. SK텔레콤은 세계적인 통신사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강국으로 키웁니다. 감사합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식량 자원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스마트한 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는 곳. 농업이 좀 더 스마트해지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미래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작물 재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되게 어려 보여요. 네, 제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스마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로 배우러 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확대와 스마트 농법 보급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 이 교육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학습 분위기는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상주의 주산 작목인 포도 재배 전 과정을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농업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완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교육과 직접 작물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습에 임하는 태도도 남다릅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농사 집안이어서 이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포도 종을 해보니까 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 나이 때는 이런 포도를 직접 키우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데 저희는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교육이다 보니 매 수업이 짧게만 느껴지는 아이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실습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지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학생 교육. 스마트 농업인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스마트 동물 산업과입니다. 저는 미래곤충산업과입니다. 미래농업 경영과입니다. 저는 스마트 식물 산업과요. 동식물은 물론이고 농업 경영에다 요즘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는 곤충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학교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리더를 목표로 2022년도 개교를 하였습니다. 우수한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농업계 특성학교입니다. 현재 학년별로 4개의 분야 170여 명이 다니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을 더 재미있게 익혀나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며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 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과의 특성을 최대한 익혀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지도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 스마트 축산과니까 스마트 기술과 접목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농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이제 차차 경험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맞는 게 도축 쪽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도축 쪽으로 가려고 공부 중입니다. 특히 현장 실습이 많아 야외 수업이 대부분인데요. 스마트 식물산업과 같은 경우 스마트팜 활용뿐만 아니라 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리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호수를 들고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줬는데 지금 오늘 작업하는 걸로 하면 이제 또 메인 밸브를 열면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 관수 작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갈수록 시설을 활용한 농업이 늘다 보니 설치나 보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농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작물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농사도 좀 하고 싶은 쪽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미래 농업이 아직까지는 밝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힘을 모아 만든 관수 시설 제대로 작동될까요? 원래는 손으로 직접 물 주고 그래서 귀찮았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물을 준다는 생각이 이제 편해질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일단은. 제가 한 3시간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멘토링 교육도 진행 중인데요. 식물산업과와 동물산업과는 물론이고 농업 경영과 곤충산업과도 선도 농가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농업 경영과와 미래곤충산업과가 있습니다. 미래농업 경영과는 이제 미래사회의 농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유통 판매해보는 전체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미래곤충산업과는 애완곤충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곤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습을 해보는 학과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교육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이곳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방문한 미국 하와이 교육단체도 그중 한 곳입니다. 스마트한 농업인, 과연 이런 교육 체계로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비터스팜인데요. 바질이나 애플민트 같은 걸 키우고 있고 또한 유럽 상추 종류를 키우면서 다양한 엽채류와 식물들을 키우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 학생들이 직접 계획서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교내 마켓을 통해 판매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회 경험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다른 동아리 활동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쪽 분야로 취업을 할 때 남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 없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저희는 미리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능숙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통해 조금 더 성숙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자율 동아리는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주고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곤충종을 동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곤충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취업 나가서도 굉장히 이런 지식 같은 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미래에 저희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후위기 속에 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의 농부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종자와 관련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스마트팜 같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미래의 그런 농업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한 30여 년간 강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물과 강은 겸손하고 또 모든 걸 포용할 줄 알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움들이 작가인 저한테 상당히 매혹적인 거죠. 안녕하세요. 섬진강 화가라고 불리는 한국 화가 송만규입니다. 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이라 할까요? 집안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제 또 화구 사는데 돈도 들어가야 된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시죠. 중학교 때 포기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술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참 좋죠. 접시가 이제 파레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그 먹의 농담이 거우 좌우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건 지금 작년에 스케치하는 건데 만경강의 그 가을. 제가 처음 강을 그린 건 섬진강이죠. 2m가 한 점에 한 2m 되니까. 이게 섬진 8경 중에서 섬진 제1경에 있는 붕어섬. 섬진강에 정착하게 만들어진 곳은 임실구담 마을에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휘도는 강물이 참 그 곡선미가 있고 좀 아름답거든요. 제가 섬진강 작품을 처음 내보인 지가 아마 93년인데 작가인 저 스스로도 섬진강은 이러한 것은 더 대표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8곳을 선정을 했어요. 섬진 8경이죠. 그래서 그대로 뭐 20년 넘게 강둑을 안 밟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둑을 눕히고 작품을 해왔는데 송만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의 어떤 선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침 그 강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작업실을 선뜻 내주셔가지고 거기 2002년도부터 작업실을 사용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대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21m가 되는 새벽강을 한옥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지금 한지인데 먹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거든요. 표현력을 상당히 높여주죠, 이런 종이들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선물해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느 때 사용할 것인가 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도 한두 커트 해보고. 사색에 빠져서 고개를 떨고 물을 보니 좋고. 만경강을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생명과 평화의 강이다. 호남 평야의 한 중심을 흐르고 있죠. 물을 먹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기도 물 비친다 조금씩. 바람 소리도 참 좋네. 강변길을 걸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스케치북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닙니다. 제가 강물에 가장 먼저 붓을 담근 데는 섬진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흐르는 만경강뿐만 아니라 여러 강을 그리게 된 이유는 강마다 다 빼어난 풍광도 있겠지만 이 강으로 흘려드는 물의 모습들을 보고서 저는 이제 강에 대한 매력을 더 느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닌 강을 거리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했을 텐데 얼마나 될까요? 한반도 크기? 한반도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영향을 많이 준 사상이 묵자 사상이죠. 작은 물방울이 작은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들이 모아서 계곡을 이루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뤄나가잖아요. 저는 묵자가 딱 그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묵자가 말하는 그 겸의 사상이나 상당히 그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묵자도 존경하지만 강의 그 덕목, 그것도 같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강이야말로 제 이제 그 그림 세계에서 새로운 거듭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성당, 얘가 전동성당이잖아. 이 뒤에가 둥글게 이렇게 있으니까 새로운 모습인데, 전동성당에. 역시 화백님이라 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이건 보물감이 완전히. 저녁놀이지니까 딱 좋은데. 이 집에 가서 두부 콩 요리를 먹읍시다. 이거 진수동창이다. 아이고,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네, 맛있게 먹읍시다. 드십시오. 이 집 와서 먹으면 참 편한 것이 뭐냐면 진하지 않잖아요, 음식이. 진하지가 않아서 그것이 딱 좋아. 묵자학당의 반장님, 아주 그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는 사고 깊은 우리 반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이 집을 작년 가을인가 시식을 한다고 와서 한번 맛을 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는데 이건 내 반찬이야, 내 반찬. 응? 식당 반찬이 아니라 일광산이라는 데 올라가면 발밑에 막 두만강이 굽이치고 있거든. 못 건너가잖아. 강이면 다 똑같은 강이긴 한데 그때 저도 임진강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화폭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온 땅을 다 발로 밟고 다니셔서 그걸 화폭에 담으신 분인데 그림을 볼 때마다 오롯이 그게 느껴집니다. 소울푸드는 나에게는 먹이다, 먹. 제 그림에 먹이 없으면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제공해준 음식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 아주 진한 먹이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진강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고맙죠. 저의 어떤 또 책임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 대한 애착, 사랑과 더불어서 적나라하게 좀 잘 그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335 모여 걷는 제비! 격하게 쌓아가는 이 비주얼을 보고 있으니 살짝 설렜어 나. 부동의 회식 메뉴 1위! 오늘의 메뉴는
아니 사장님 사실 제가 맛집 전문 리포터니까 맛있는 집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네. 이 집 삼겹살은 진짜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소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많으신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등급을 사용하면은 고기가 맛이 되게 좋겠죠. 오, 삼겹살도 그럼 뭐 원, 투풀, 쓰리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도축장에서 20마리 돼지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만 선별해서 작업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고기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한번 제 눈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시선을 뺏는 이 고기, 말로만 듣던 그 선별된 특별한 고기, 지인찬스의 고기 이건데요. 이 지금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삼겹살이고요. 그 밑에는 목살, 항정살 요 순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별하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또 먹을 줄만 알았지 볼 줄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특별한 거예요?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일단 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 마블링을 많이 보는 편인데 돼지고기도 마블링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나열되는 부분이 좋은 고기라 볼 수 있고요. 목살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꽃이 핀다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무래도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온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져온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2주 동안 숙성을 걸치고 난 다음에 손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육즙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고기는 보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잘 구워서 먹어야죠. 또 제가 또 희진이가 또 고기 하나 하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잘 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바로 구우면 되겠죠? 근데 희진 씨 이게 고기가 되게 고기 스킬이 좀 중요하긴 중요한데 저희가 원래 고기를 구워드리거든요. 오시면은. 네, 안 태우고 잘 구울 수 있을까요? 저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맛집 전문 리포터 희진이라고요. 희진이가 공을 들여 구운 삼겹살. 또 장유유서답게 우리 사장님 먼저 한번 드려봐야죠. 사장님, 제가 아주 열심히 구웠습니다. 냉정하게 볼까요? 오, 긴장돼. 뚠뚠. 과연 그 맛은? 잘 구우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이제? 왜, 잘한다면서요? 생각을 좀. 뭐가 부족했나요? 저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사장님이 한번 구운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저한테 한번 주시죠. 때깔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또 제 거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희진이가 구운 거. 뭔가 비주얼부터 좀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사장님이 구우신 거는 딱 한 입 먹자마자 치아가 닿는 순간 육즙이 쫙 퍼지거든요. 근데 제 거는 딱 닿으니까 뭔가 뭔가 그 팡팡 터진다는 느낌 좀 작았어요. 진짜 굽는 스킬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도 있다. 좋은 고기면 무조건 맛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좋은 고기를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 여기 오면 사장님께서 구워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저 배불러요, 사장님.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은
수제비까지 마음먹고 드셔야 됩니다. 왜 하필 수제비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수제비를 오픈을 하려 했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수제비도 많이 연구도 했고 수제비로 장사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이까지 더 드리면은 즐겁지 않겠냐. 와. 고기를 그렇게 먹고 밥도 반 공기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알싸해서 딱 고기 먹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개운하게 할 수 있는 이곳에 약간 치트키? 정말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오시는 손님들 제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리면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죠? 이거 더 맛있어요. 일단 직접 구워주시고요. 여기 또 된장찌개랑 다 맛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죠. 일단 아들이 먼저 찾아요. 오, 온 가족이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삼겹살에 치즈 찍어 먹는 거야. 그럼 아빠한테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 오고 싶은지 한번 말해주세요. 일주일에 2번이야. 아니 5번. 알았어, 5번 오자. 나에게 삼겹살이란? 영원한 나의 뱃살. 나에게 삼겹살이란? 평생의 동반자. 남편? 왜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잖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라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주의 고분 발굴은 현재 진행 중. 꾸준한 발굴 조사로 우리의 역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 경주 고분 발굴 이야기 만나볼까요? 수많은 고분과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역사 도시. 오늘은 경주 고분 안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경주에는 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며 가며 이 고분들의 겉모습은 보았긴 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신라시대의 숨은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요, 이 고분 발굴 조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금관총 보존전시관 앞이잖아요. 네. 이 금관총 보존전시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전시관은 금관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의 실제 위치에 무덤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무덤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금관총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발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흔치 않죠. 금관총 보존 전시관에서는 발굴 조사의 모든 과정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무덤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 여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까요? 와,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네. 사실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요. 그 발굴 조사 중인 그 현장에 제가 뚝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게 무덤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무덤은 보통 이렇게 흙에 이게 덮여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지금 흙보다는 압도적으로 돌무더기가 엄청 많아요.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이고요. 무덤 주인공, 즉 시신이 묻힌 곳을 이제 덧널부라고 합니다. 네. 덧널부 주변으로 수많은 돌을 옆에도 쌓고 또 위에도 쌓아서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 돌을 쌓는 부분을 돌무지 부분이라고 하고 저 무덤이 묻힌 부분을 덧널부라고 해서 붙여서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도굴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흙으로만 만든 무덤은 안에 대부분의 유물이 이제 다 도굴이 되는 그런 피해를 겪는 반면에 실제 돌무지 덧널 무덤을 발굴해 보면 거의 원래 당시에 묻혔던 유물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무지가 도굴을 막아낸 덕분에 금관총에서는 4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관과 금제 관모를 비롯해 화려한 장식품이 많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무덤 주인공이 묻힌 곳에 칼이 한 점 나왔는데요. 네. 그 칼에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실 글자가 있는 유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사지왕의 그 무덤이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사지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 어떤 문헌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왕의 이름이고 대릉원에 보시면 정말 큰 무덤 예를 들면 황남대총이나 봉황대 그리고 천마총도 큰 무덤이거든요. 지름이 50m 넘어가는 굉장히 큰 무덤을 이제 학계에서는 그 왕의 무덤으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크기 면에서 금관총은 왕의 무덤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학계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왕의 이름이 적힌 칼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왕한테 이제 하사를 받은 하사품일 수도 있고 왕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거의 왕족이나 굉장히 높은 신분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관총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금관총 보존 전시관으로 나들이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지나쳐 다니던 고분들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한 금청리 고분군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5, 6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인들의 무덤 속에선 어떤 이야기가 발굴될까요? 이번에 찾아온 이곳은 시내에선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천읍에 위치한 금청리 고분군에 찾아왔거든요. 이곳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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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청리 고분군. 사실 저는 대릉원은 익숙하게 좀 오며 가며 보기도 했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여기는 사실 좀 생소해요. 금청리 고분군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금청리 고분군은 경주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고분군입니다. 많이 아시는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보다 조금 작지만 경주 안에서 대형 고분군에 속하고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금청리 고분군. 총 53기의 봉분이 모여 있는데요. 경주의 외곽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고분군이 생겼으니 분명 아주 중요한 곳이겠죠. 고분군 사이길로 산책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사님하고 쭉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고분. 제가 봤을 때 이 고분은 여기 있는 고분군 중에 가장 특이한 형태의 고분일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 계신 거는 지금 고분 2기가 연접된 표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시내 쪽에 있는 황남대총도 마치 이게 두 가지가 하나처럼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황남대총과 마찬가지로 금천리 고분군 안에서도 유일하게 있는 표형분이고, 고분군 안에서는 가장 입지적으로 높고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가장 크기 때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청리는 신라의 육부 중 하나인 모량부의 터전이었는데요. 모량부는 지증왕 때부터 4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금청리 고분군은 신라 전성기 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곳은 한창 이 고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 금청리 고분군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제강점기 때 이 금청리 고분군이 아닌 경주 중심에 있는 대릉원 고분군에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인식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신라 고분이 경주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도 금청리 고분군 같은 이런 대형 고분들이 있으니까 비교 연구를 위해서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청리 고분군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릉원 못지않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훨씬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봐야겠죠? 경주를 정말 많이 오갔지만 사실 지나다니면서 겉모습만 보며 슥 지나쳤던 이 고분들 속에 정말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분을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주에 오시면 이 고분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라의 고분들. 발굴 조사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경주 고분 속에서 찾아낼 이야기들 기대해 주세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을 느끼러 어디로 가볼까요? 충북 보은군 회인면이 바로 정답! 작은 마을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활력 넘치고 생기 넘치는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여름 정취와 함께 왁자지껄 가족들이 함께한 축제 현장. 바퀴만 달려있다면 뭐든 갖고 오세요. 어디로? 바로 이곳으로! 산 좋고 물 좋고 언뜻 봐도 살기 좋겠다 싶은 이곳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입니다. 이곳에 속속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자전거 한 대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희 힐러스 페스티벌은 작년 2023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스케이트보드와 같이 모든 바퀴가 달린 탈 것들을 테마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서 라이더 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는데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로컬 문화 콘텐츠로서 작년에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올해 또다시 찾아왔답니다.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포항에서 왔습니다. 질풍노도. 문경 점천. 옥천 태막스에서 왔습니다. 첫 대회라서 약간 기대도 되고. 경치와 말티즈의 그 느낌을 만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라이더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라이더 대회와 축제가 함께 열리다 보니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왔는데요. 본격적인 대회를 앞두고 라이더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들뜹니다. 정말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즐겁게 보은의 초여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올해는 특히 달라진 거는 성인 자전거 대회를 진행하는 건데요. 피발령 그리고 수리티제
속리산 말티제와 같이 보은에는 되게 유명한 라이딩의 성지를 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속리산 말티제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약 3km 되는 구간을 전면 통제한 자전거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물론 3km만 얘기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km 정도 되는 퍼레이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왕복 약 50km 정도 되는 자전거 대회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되게 긴장되세요? 아무래도 시작 전이니까.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라이딩 하실 건지? 그냥 뭐 날씨도 좋으니까 뭐 즐긴다고 봐야죠. 퍼레이드 구간 21km, 그리고 힐클라임 대회 구간 3km, 왕복 50km의 구간을 달리게 되는 오늘의 코스. 달리는 모습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한데요. 바람 좋고 햇살 좋고 딱 달리기 좋은 날씨네. 한편 라이더들이 떠난 자리가 좀 한산해졌을까 싶지만 만만치 않게 바쁘다고 하네요. 근처에 계시는 스트라이더 컵 코리아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한 번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모 야무지게 챙겨 쓰고 보호 장비까지 갖췄네요. 바로 아이들 리그 때문이죠. 아빠 잘하고 올게요. 네, 우리 민준이 인생의 공식적인 첫 도전인데 파이팅! 했어요. 좋아요. 어차피 1등은 전재희! 전재희 화이팅! 출발!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 어머나,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바쁜 것 같죠? 하나 둘 세상 바쁜 우리 엄마 아빠. 갑자기 분위기 운동회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어서 아니, 부모님들이 더 땀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떴어요. 우리 유찬이 2등. 2등 했어요? 네. 어머니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이 달리기 시합하는 줄 알았어요. 네, 달리기 시합 같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라이딩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고 가족은 남다른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던 시간. 순위는 중요하지 않죠. 신나게 즐겼으면 그걸로 최고다 최고. 너무 행복하고 치호가 열심히 해줘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호한테 고맙고 사랑해. 라이더 문화와 더불어 지역살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것도 이번 축제의 목적인데요.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자리. 보온을 사랑하는 환경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손수건은 빨아서도 쓰고 빨아서도 쓸 수가 있는데 물티슈는 잠깐 쓰고 버리는데 썩는데 200년이나 걸린대요. 회의는 보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행사도 만들어서 회인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참여하러 왔습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선순환하고 청년과 아이들,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가는 길. 바로 이곳 보은군 회인면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도시 그 안에서도 이제 면 단위 지역들은 단순하게 시골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 보은군 회인면 이 회인이라는 마을이 갖고 있는 강점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역사 문화 자원과 환경 자원이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회인면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청년들이 마을 사업의 주체가 되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데요. 라이딩하기 좋은 지리적 특징도 살리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축제까지 기획한 청년들. 정말 든든하죠? 보은은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자연 광경이 굉장히 좋고요.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이 많고 그리고 먹을거리,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놀러 오시기에도 정말 좋고 살기도 정말 좋은 그런 보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 보은군 회인면에 오면 청년 사업가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은 물론 자체 개발한 상품도 선보이고 있죠. 귀농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오늘 여기 행사하신 것처럼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대추가 이제 생대추뿐이 아닌 대추 가공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출발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라이더들의 성지로 불렸던 말티즈를 마주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길 위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한계를 극복한 이들의 미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떠셨어요, 넘어오실 때? 힘들었는데요. 기분은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화이팅! 말티즈에서 만난 초여름의 정취, 온몸으로 즐긴 스피드. 이 맛에 중독되면 답도 없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화이팅! 20m! 드디어 도착 지점에 다다른 참가자들. 멀고 먼 길을 달려온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앉아서 쉬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데요. 라이더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내가 거의 안전하게 예, 저희 시간이 좋아서요. 1등 했을까? 너 2등 했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1등이에요. 저기요. 537번? 그럼 꼴찌는 누구세요? 꼴찌 전거 같아요. 아니, 가위바위보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꼴찌예요. 이렇게 안 오던 코스로 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새롭고 재밌네요. 또 여럿이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재밌고 좋네요. 혼자가 아닌 우리라서 더 의미 있었던 축제. 보은군 말티즈에서 느낀 짜릿한 기분을 안고 시상대에 서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며칠 전부터 계속 2등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등 해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등 했다. 우선 화이팅! 이가이스 화이팅! 전국의 여러 동호인들과 자전거를 같이 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축제랑 이 자전거 대회랑 같이 접목해서 하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도 좋고 멋진 곳에서 좀 힐링 라이딩 잘하고 갑니다. 힐러스 페스티벌 내년에 또 만나요. 지역을 가득 채운 젊은 에너지, 라이더들이 찾고 청년들이 지키는 곳. 충북 보은군 회의면에 오면 여름의 정취와 여유 그리고 활기를 다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싶은 당신, 힐링 라이딩에 도전해보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